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오전 발인이 끝나자마자 이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 측의 첫 번째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4년 동안 위력에 의한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와 함께 사과를 받고 싶었다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박 시장은 묻혔지만 그의 성추행 논란은 그저 묻히기는 힘들어졌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먼저 장하얀 기자가 박 시장의 마지막 가는 길을 취재했습니다. 장례식장을 떠나온 운구차가 서울광장에 멈춰섭니다. 고인의 영정을 든 유가족이 시민 분향소를 지나 시청 안으로 들어갑니다. 연결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온라인으로 진행됐고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현장에도 유족과 서울시 공무원, 여권 정치인 등 100여 명만 참석했습니다. 조사를 맡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서울특별시 기관장을 둘러싼 논란을 의식한 듯 오늘은 추모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입니다. 박원순이라는 타인에 대한 종합적 탐구나 공인으로서의 그 행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애도가 끝난 뒤에나 운구차가 시청을 떠나 서울 추모공원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화장을 마친 고인의 유해는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향했습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이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아니, 피해 여성이 그렇게 친구가 고발하고 했는데 저도 맞았다고 없고 가시는 분을 가고 또 어떻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좀 해도 너무하다고 생각하는 해요. 아직 밝혀진 게 하나도 없어서 누구 하나를 나쁜 사람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을 추모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광장 시민분향소는 오늘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지금부터는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이 전직 비서 측의 첫 번째 기자회견 소식 전해드립니다. 변호인이 대신 출석했지만 4년간 성추행으로 자신의 존엄을 해쳤다며 박 시장에 대한 원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는 일방의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유가족과 서울시의 입장도 반영하려 했으나 장례위원회 측은 오늘은 고인을 보내드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공지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전직 비서의 첫 심경을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는 오늘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그동안의 심경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홀로 많이 힘들고 아팠습니다. 안전한 법정에서 그분을 향해 이러지 말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박 시장이 법적 처벌을 받고 자신에게 사과한다면 용서할 수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용서하고 싶었습니다.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지난주 박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과 함께 사라지자 고소인은 실망감과 함께 조의를 표했습니다. 저의 존엄성을 해쳤던 분께서 스스로 인간의 존엄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장례식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 걸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50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도 온전히 치러진 데에 대해 유감의 뜻도 내비쳤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합니다. 오늘 40분가량의 짧은 기자회견을 마친 고소인 측은 다음 주에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건의 공론화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 고소인은 4년 동안 어떤 성추행을 당했는지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하던 본인을 서울시청으로 불러서 시장 비서를 시켰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지난 2017년부터 서울시장 비서로 근무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은 공무원으로 임용됐지만 처음부터 서울시청에서 일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인이 시장실 비서직에 지원한 적도 없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의 전화 연락을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아서 서울시장 근무실에서 4년여 기간 동안 비서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고소인 측은 이때부터 박 시장의 성적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셀카를 촬영할 때 신체적인 밀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무릎에 나 있는 멍을 보고 호호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무릎에 자신의 입술을 접촉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박 시장이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속옷만 입은 사진을 보내기도 했다는 겁니다. 또 집무실 안에 있는 침실로 불러 안아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측은 비서로 일한 4년 외에 다른 부서로 발령받은 이후에도 성추행이 계속됐다고 호소했습니다. 고소인 측이 휴대전화를 민간 업체에 맡겨 포렌식한 결과 타 부서에 근무하던 지난 2월에도 비밀 대화방에 초대한 기록이 있었다는 겁니다. 피해 호소인은 이런 증거들을 모두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늦은 시간 박 시장이 보낸 문자를 친구와 친분이 있는 기자에게 보여주는 등 주변의 성추행 피해를 수차례 호소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4년이란 긴 세월 동안 혼자 끙끙 앓은 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 곳곳에 부서를 옮겨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시장이 그럴 사람이 아니다였습니다. 이제 와서 서울시는 공식 신고가 없어서 몰랐다고 말합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고소인 측은 피해 호소인이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시장의 단순 실수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부서 이동도 요청했지만 상급자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피해자는 비서관에게 부서를 옮겨줄 것을 요청하면서 언급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해당 사안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의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 호소인이 인권 담당관이나 여성 권익 담당관에게 신고해야 조사가 개시되는데 이 사건은 신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소인의 도움 요청이 묵살당했다는 주장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형식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얘기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할 길이 좀 없지 않습니까? 다만 서울시는 피해 호소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사실상 진상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매뉴얼대로 조사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뒤늦게 사건을 고소했지만 고소 후에도 힘든 시간이 이어졌다고 호소합니다. 수사 상황이 곧장 박원순 시장에게 전달되며 증거를 인멸할 기회가 생겼다는 겁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은 숨졌지만 여성단체들은 박 시장의 죽음과 관계없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고소인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건 지난 8일 오후. 고소인 측은 이 사실이 박 시장 측에 유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 당일 피고소인에게 모종의 경로로 수사 상황이 전달되었고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 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철저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 사실을 알리거나 일체 그런 적이 없습니다. 담당 수사팀에도 절대적으로 보안을 유지해 줄 것을 요청드렸고 일부 언론이 경찰이 이번 고소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거나 청와대가 박 시장에게 피소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지만 청와대나 경찰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찰이 지방자치단체장 등 주요 인사를 수사할 때 상급기관에 보고하게 돼 있는 만큼 보고 과정에서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고소인 측과 여성단체는 충분히 감내하고 예우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이렇게 기자분들을 뵙게 된 것입니다. 최대한의 그런 예우를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죽음으로 사건이 무마되거나 피해 사실에 대한 말하기가 금지될 수는 없습니다.
고소인 측은 사건 발생 이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는 오늘 오전 발인을 끝으로 마무리됐지만 방금 보셨듯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와 고소인 측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소인은 지난 4년간 피해를 입었다고 해요. 문제는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여당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더 놀랐어요. 네, 고소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17년부터 최근까지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말하는데요. 네. 공교롭게 성폭력으로 무리를 빚은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시기가 겹칩니다. 네. 비서를 성폭행해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네. 또 비서를 성추행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올해 4월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고소인 측도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들어보시죠.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건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멈추는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의 말대로라면 범행은 4년 동안 이어졌는데요. 서울시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고민 끝에 2달 전 고소를 결심해 오늘 기자회견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자, 비슷한 사건이 언론에 나오는 것을 보는 것도 고통스러웠을 수 있겠네요. 주위에 피해를 얘기해 봤는데도 잘 되지 않았다고요? 고소인은 친구들도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에게 네. 박 시장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내부에도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는데요. 동료 공무원이 사진을 보았고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에게도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부서로 옮겨달라고 고소인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비서는 시장 심기를 보필하는 일이라거나 고소인이 말하는 피해가 사소하다는 식의 대답이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식으로 서울시 내부에서 뭉갰다. 이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데요. 자, 이렇게 서울시 내부에서 묵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은 숨졌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우선 서울시가 2달 전 내놓은 성폭력 대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사람도 징계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장의 성폭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상급기관에 넘기게 돼 있습니다. 네. 서울시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조사 대상인 건데요.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동료 직원과 비서관이 사건에 침묵한 사이 성폭력 처리 매뉴얼이 차례대로 무너진 셈이 됩니다. 관계자들은 서울시 규정에 따라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더 나아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시 고위 간부들을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선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는 겁니다. 저런 게 다 있었던 거네요. 고소인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서울시 직원인데 저는 매뉴얼 대상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이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됐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고소인 측이 이 사건을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이 사건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그간 여성 인권을 강조해온 서울시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지난 4월에도 시장 비서실 직원이 동료를 성폭행해 무리를 빚었는데요. 당시 서울시가 했던 약속 직접 들어보시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 100개 하는 것은 물론 전 직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일상 속에서 강화할 수 있도록. 하지만 이 약속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만 지켜졌다면 오늘 국민들이 현직 서울시장의 발인과 시장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고소인 측 기자회견을 연달아 지켜보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진상은 밝혀져야겠지만 피해를 호소할 때마저 권력의 벽을 느꼈다는 말이 특히 귀에 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사회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